여러분, 한국의 한 원로 정치인이 어떻게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을 움직여서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키게 됐을까요? 오늘 이 시간에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에서 시작해서 미국 기술업계의 심장부까지 이어지는 이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야기의 중심에는 고 이해찬 의원이 있습니다. 근데 말이죠, 이 자료는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 문장으로 포문을 엽니다. 이 죽음은 절대로 애도할 수 없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의 유산이 한국 사회의 득보다 실이 훨씬 컸다는 아주 단호한 평가인 거죠. 자,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갈지 오늘 살펴볼 순서를 한번 보시죠. 네,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에는 바로 이해찬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. 이 자료는 그를 그냥 한 명의 정치인으로 보지 않아요. 수십 년간 한국 정치의 막후에서 뭐랄까 보이지 않는 손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로 지목하고 그를 둘러싼 의혹들부터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합니다. 그럼 그 의혹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뭘까요? 자료에 따르면 바로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 자체를 흔드는, 그러니까 선거 시스템을 조작하려는 어떤 조직적인 계획의 중심에 그가 있었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시작이 이게 뭐 최근의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였다고 주장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는 주장인 거죠. 2000년대 초 전자개표기가 도입된 것부터 시작해서 2012년에 있었던 특정 정당의 경선 스캔들, 그리고 마침내 이해찬 본인이 당선됐던 선거까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부정행위의 패턴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또 조직적으로 변해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술적인 핵심은 뭘까요? 바로 소스 코드 조작이라는 개념입니다. 선거 관리 업체가 투표 시스템의 심장부인 핵심 코드에 직접 접근해서 실시간으로 결과를 보면서 심지어는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건데요. 이게 말 그대로 선거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심각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. 이 자료는 그 구체적인 사례로 2012년 통합진보당 스캔들을 꼽습니다. 당시 소스 코드를 들여다보는 건 기본이고 대리 투표의 유령 투표까지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다양한 방식의 부정행위가 총동원되었다고 주장하는 거죠.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한 일들을 벌였다고 주장하는 걸까요? 그들은 이 모든 게 단순히 국내 권력을 잡기 위한 게 아니었다고 말합니다. 한국의 외교 노선 자체를 특정 방향으로 틀기 위한 훨씬 더 큰 지정학적 그립의 일부였다는 거죠. 그게 바로 한국의 외교 노선을 친중 노선으로 바꾸기 위한 큰 그림의 일부였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자료는 그 친중 노선의 핵심 설계자로 바로 이해찬 의원을 지목하고 있어요.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수시로 드나들고 당 안에 친중국 위원회를 만드는 등 이 모든 행보가 결국 하나의 목표, 즉 친중국 노선 강화를 향하고 있었다는 주장인 거죠. 자, 그런데 이런 과거의 의혹들이 지금 현재의 사건과는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? 자료에 따르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한 기업, 바로 쿠팡을 둘러싼 갈등이 과거부터 이어져 온 그 거대한 흐름에 말하자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. 이들이 주장하는 현재 문제의 핵심, 그건 바로 차별 대우입니다. 현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은 온갖 규제로 압박하면서 반대로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기업들한테는 특혜를 주고 있다는 건데요. 이건 명백한 반미 친중 행보이자 불공정한 게임이라는 거죠. 이 상황이 미국 쪽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는 현지 투자회사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낸 경고 소환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. 이건 뭐 거의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베네수엘라나 러시아 같은 전체주의적 적대국에서나 할 법한 행동이라면서 정말 전례 없이 강한 어조로 비판한 거죠. 자, 바로 이 지점에서 드디어 미국의 거물들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단순한 기업가들이 아니에요. 미국 정계와 국방 분야에까지 아주 깊숙이 연결된 실리콘밸리의 핵심 인물들이 이 사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개입의 한가운데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. 이 회사를 알아야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자료는 강조하는데요.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? 네, 팔란티어는요, 그냥 평범한 빅데이터 분석 회사가 절대 아닙니다. CIA 자금으로 세워졌고 미 국방부의 핵심 파트너다. 이 말은 팔란티어의 개입이 그냥 민간 기업의 불만 표출이 아니라 사실상 미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된 세력이 보내는 경고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.
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건 그냥 한두 명의 불만이 아니라는 점을 자료는 강조합니다. 이들은 실리콘밸리를 꽉 잡고 있는 소위 페이팔 마피아라고 불리는 아주 강력한 인맥 네트워크거든요. 페이팔 창업자들이 주축이 돼서 테슬라, 링크드인, 유튜브 같은 회사들을 만들고 이제는 미국 정치계까지 그 영향력을 뻗치고 있는 그런 무서운 집단인 거죠. 자, 여기 이들의 면면을 한번 보세요. 제이디 벤스 부통령 후보부터 백악관 AI 총괄, 그리고 이 모든 걸 연결하는 중심인물 피터 틸까지 기술과 권력, 이 양쪽을 모두 꽉 쥐고 있는 막강한 집단이라는 걸 알 수 있죠. 이들의 경고가 결코 가볍게 들릴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. 그리고 이 경고는 더 이상 뒤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공개적인 메시지로 나옵니다. 팔란티어의 공동 창업자 조론 스데일이 이런 말을 했어요. 한국의 이익을 희생하고 중국 공산당의 편에 설 건지 결정해라. 이건 사실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하라는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는 거죠. 자, 이 모든 상황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 걸까요? 자료의 결론은 이겁니다. 두 거대한 세력이 이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궤도에 올랐다.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지정학적 대치 상황이라는 거죠. 이 자료가 그리고 있는 긴장고조의 시나리오는 크게 세 단계입니다. 첫째, 한국 정부의 반미 친중 행보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고요. 둘째, 미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된 기술 엘리트들이 직접 경고에 나섭니다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선택을 강요하는 냉엄한 최후 통첩이 전달되는 거죠. 결국 이 자료는 우리에게 하나의 거대하고도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. 한국의 정치적 의제와 미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된 기술 엘리트, 이 두 강력한 세력이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건데요. 과연 이 충돌의 끝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?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올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?